이제 두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찍어도 의미 없을 거예요. 봐야 돼. 아침에 출근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내려놓고 오라고 해요. 자, 상향식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내려가 있잖아요. 하향식은 위에 붙어 있어요. 그러죠? 붙어 있으면 얘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이게 패킹이 쓰다 보면 닳아지면 얘가 밑에 끼리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얘가 한쪽에 흘러내릴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내려놓고 꺼라. 그러면 금형을 맞닿는 방법이 있고요. 금형을 맞닿는 방법이 있고 금형이 안 맞닿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항상 금형을 이렇게 맞닿아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가 붙어 있으면 더 내려오진 않으니까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오면 기계를 켜게 되면 이쪽에 메인 파워가 있어요. 메인 파워를 올리면 얘가 켜집니다. 얘가 이제 온오프가 돼 있는데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계를 켜고 끄는 건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 전원 램프가 들어와야 기계 유압 운전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이 화면이 뜨고 얘는 이제 산업용 PC거든요.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절복 프로그램이 뜨면 그때 눌러야 돼요. 반드시 막 급하다고 해서 눌러버리면 안 되고요. 왜냐면 얘가 어떤 신호가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 비상전기를 누르고 끄게 되면 얘가 아무리 해지돼도 얘가 불이 안 꺼져요. 이 누른 상태에서 좀 기다려보면 얘가 이제 켜지고 출근하셔서 기계 켜놓고 커피 한 잔 먹고 오면 이제 켜져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화면이 떴습니다. 이 화면이 뜬 상태에서 설정을 들어가요. 이 설정이라는 거는 내가 처음에 기계를 어떻게 세팅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기본 입력 장치예요. 누르면 내가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서 유압 운전을 누릅니다. 비상 해제를 하고요. 불이 안 들어왔죠. 유압 운전을 누릅니다. 그럼 얘가 파란불이 들어와요. 자, 이 상태에서는 얘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플랫불을 시켜놓고 수동을 눌러요. 수동을 누르고 항공 발전을 하면 얘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끌 때는 이 수동 상태에서 상황 발판을 밟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3mm 정도에서 5mm로 띄워놓은 상태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다 나무를 받칩니다. 양쪽에다. 네. 금형이 딱 받치시지 마시고 금형을 다 빼버리고 여기 양쪽에 딱 받치면 돼요. 어차피 바로 내려가진 않아요. 자,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자, 이 정도 상태가 되면 비상전기를 누르고요. 유압운전 꺼졌죠? 그 다음에 끄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메뉴를 눌러서 여기 하단에 메뉴거든요. 메뉴를 눌러서 끝내기를 누르면 너 끌 거야? 이 어플리케이션 끌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네 누르면 프로그램이 꺼진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한국 파일 끄듯이 그냥 그것만 끈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눌러서 이 시작 버튼 눌러가지고 셧다운 끄기를 누르면 얘가 바로 꺼집니다. 혹은 아까 이제 눌렀는데 셧다운 했는데 중간에 화면이 하나 뜰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켜져 있으면 야, 이 프로그램이 켜져 있으니까 너 이거 끌 거야? 라고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통 여기서 꺼버리죠. 왜? 두 번 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꺼지면 여기 밑에 뒤에 보면 꺼지면 됩니다. 이게 출근과 퇴근의 방법이에요. 자, 한번 켜보십시오.
유압운전 눌러보세요. 네. 자, 제가 왜 유압운전을 눌러보라 했냐면 안 들어가죠. 얘들 많이 들어가죠. 유압운전 근데 또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전원이 왜 안 돼요? 이 전원은 이 안전기하고 동시 연관이 있어요. 뒤에 안전기하고 앞에 안전기. 그러면 열릴 때 닫히면 불이 들어와야죠. 아, 네, 아니 이제 그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어떤 분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게 열려 있다 보니까 기계 안 켜져요 하시는 분들 제가 이런 다양한 케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기가 정상적으로 그때 있는 걸 보고 닫으면 불이 켜집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원점을 잡으려면 수동.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수동이랑 따요. 이 상태에서 삼성 발판 밟아보십시오. 오른쪽이 삼성 발판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기계를 켜서 하려고 하는 오퍼레이팅 상태예요. 반대 기계를 켜보십시오. 나중에는 더 빨리 끄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제 정석으로 배워놓고 이제 닫기 직전까지 내리시면 돼요. 또 이 상태에서 비상정지 끄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꺼도 되고 PC를 꺼도 되고 일단 프로그램 끄고 PC 끄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확인 예.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꺼지고 그죠? 그다음에 PC를 꺼줘야 돼요. 셧다운. 네, 다시 그렇죠. 셧다운 여기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꺼졌잖아요. 다시 파워를 내리십시오. 이게 이러고 이제 퇴근하시면 돼요. 자, 다시.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 나무를 항상 깔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양쪽에 항상 깔아놓으시고 다시 켜보십시오. 이것도 오미하고 피가 안 같은데? 아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유압이 5도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더워지면 식히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한 5분만 돌아도 18도까지 금방 올라가 버려요. 온도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히터를 달았는데 히터를 다는 건 저쪽 뭐 포천이라든가 연천 지역만 그렇게 달아주고 그 화재 위험 때문에 제가 안 달아요 웬만하면. 근데 한 5분 정도만 상승하게 해서 작업해버리면 금방 18도 20도 올라가요. 이온 게이지는 또 그쪽에 있으니까 제가 공부한 거 알려드릴게요. 아까 금형 리스트는 다 확인했어요. 주문 리스트하고 도인 주문하셨던 거 다 정리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15인치가 아니라 19인치. 자, 설정. 제가 지금 말 안 할게요. 한번 기계를 원점 잡고 해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아니요. 다운이잖아요. 아까처럼 이제 다운을 밟게 되면 얘가 더 붙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른쪽이 옆발판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만약에 이제 이게 불편하시면 우리가 이거 바꿔드릴 수 있어요. 업을 왼쪽으로 해달라. 그러면 원래 그렇게 쓰던 게 업 왼쪽이었을 거예요. 오른쪽이. 원래도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하얀색이기 때문에 얘의 방향이 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각도 쪽에 보면 파란색 버튼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게 원점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아까 센서가 들어갈 때는 얘가 꺼져 있어요. 이건 원점을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기계를 키잖아요. 그럼 여기가 0. 몇으로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다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해서 원점을 쳤을 때 이게 들어와야 기계 세팅이 된 겁니다. 원점을 잡은 거예요. 그래야 원점에서부터 여기를 계산을 해서
몇 미리까지 내려와야를 자동 카운팅 하는 게 얘입니다. 자, 그 다음에 XR은 백게이지예요. 이 상태에서 원점이 안 잡힌 거죠. 네. 원점을 잡으려면 녹색 버튼 눌러요. 그러면 얘가 파란불이 딱 들어옵니다. 이 상태가 돼야지 기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수동에서 반자동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원점을 안 잡았는데 왜 자꾸 가려고 해? 라는 에러 메시지를 띄웁니다. 이게 절곡을 하기 위한 준비 상태가 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켜고 끄는 거 이제 배웠어요. 아까 처음에 전원을 올리고 프로그램을 켜고 그 다음에 비상전기 해제하고 유압 버튼 누르고 수동 눌러서 상승 발판, 그 다음에 녹색 버튼면 원점. 집에 갈 때는 다시 수동에서 하강 발판 밟아서 여기까지 내려놓고 비상전기 눌러서 메뉴 들어가서 끄기 누르고 PC 끄고 나서 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는 4가지 모드가 있어요. 첫 번째, 설정. 내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할 때 쓰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쓸 수가 있고, 수동. 켜고 끌 때 원점을 잡거나 혹은 어떤 이제 인위적인 원점 수정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든 절곡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게 무서우니까 처음에 수동으로 접어버려요. 그냥 안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8mm 보유음에다가 스텐 1.2T를 받고 밟아버리잖아요. 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제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셋째 자리까지는 제어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 내 감으로 셋째 자리까지 살살살 되밟는 게 안 돼요. 그러면 얘가 그냥 조그만한 거 돌렸을 때는 그냥 터져버려요. 그래서 절대 수동에서는 절곡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반자동 혹은 자동에서 하셔야 돼요. 자, 설정은 내가 입력하고 싶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 수동은 말 그대로 내가 인위적인 원점을 세팅한다거나 원점을 바꿀 때 쓰는 거고, 반자동은 여러 칼 중에 한 칼만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0도, 50mm 접는다라는 거를 반자동에 놓고 하면 그것만 접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모자 모양도 있으면 패키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건 자동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에서는 1, 2, 3, 1, 2, 3, 1, 2, 3 이렇게 가요. 그러죠. 그러면 아마 그 전에 쓰던 메류가 것도 반자동이란 모드가 있을 거고 자동이란 모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패키지가 왔다 갔다 얘가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자동인데, 자, 설정에서 완료 수량이라는 거는 내가 10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자동이든 자동이든 내가 10번 찍잖아요. 얘가 카운팅이 돼요. 한 칼 찍으면 예에서 1번 공정에 한 개만 있어요. 90도 찍는 게 한 개예요. 혹은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찍으면 하나, 1번, 2번 찍으면 둘, 이런 식으로 작업량이 카운팅이 돼요. 그러면 10번째 하고 나서는 내가 밟고 싶어도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자가 내가 몇 개 하는지 세기 싫다 그러면 입력해서 쓰면 되는데, 이거 썼다가 작업자들이 또 안 내려가 이래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걸 쓰지 말라고 해요. 어차피 샘플링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꼭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쓰십시오. 단 내가 기계가 안 될 때는 이 완료 수량이 안 되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다음, 작업량은 어차피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카운팅이 되는 거고, 내가 몇 번째 작업을 했지라고 하는 이제 카운팅인 거고, 연신율은 0이면 이응 외의 경이에요. 1이면 내의 경이에요. 니은.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경. 그러니까 이응 0만 들어가면 아 이거 외경이구나. 1만 되면 내경이구나. 그게 어디서 오냐면 연신율이 0일 때는 바깥 수를 기준이잖아요. 6T를 접었을 때 6에 50mm다. 그럼 외경이니까 6T 포함이면 50mm면 여기 날개가 44 정도나 45가 나와있잖아요. 얘가 이 보정값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얘가. 근데 제가 연신율을 1을 넣잖아요. 얘가 0으로 빠져요. 50mm면 그 칼에 50mm가 찍혀야 됩니다. 그러죠. 근데 저는 절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전 내경을 해요. 왜냐면 샘플링 할 때 50mm에 찍히는지 날개를 보고 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두께를 또 재줘야 되잖아요. 그럼 두께 포함해서 얼마냐. 근데 이제 이 보정값이라는 거는 우리 이 밑금형의 V홈에 R값하고 연관이 있어요. 얘가 좁은데 R값이 크다. 그러면 얘가 그 금형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빼버려요. 그러면 어떤 경우도 있죠. 아, 나 1.2T를 잡는데 연신율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네, 혹은 적게 빠지네 이러면 이제 보정값을 내가 인위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연신율 1로 해놓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보정값 얼마를 0.5 이런 식으로 직접 줘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 계산은 얘가 해주는데
거기에서 맞추는 거는 작업자가 나는 이거 계산했을 때 우리 철판이 좀 더 빠지네. 그러니까 스텐 같은 경우는 좀 덜 빠질 거예요. 왜냐면 티수가 거의 정확하니까. 근데 일반 뭐 CR이라든가 뭐 일반 철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께 편차가 있고 또 가운데 양쪽 사이드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맞춰서 써야 되는 거고. 다음 전개 길이는 이제 그래픽으로 했을 때 전체 길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의 안 써요. 얘가 자동 카운팅 하기 때문에 안 쓰실 거예요. 그 다음 너비 Y1 이쪽 실린더가 Y1이에요. 오른쪽 실린더가 Y2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을 찍을 것인가. 길이 예를 들어서 얘가 3100이잖아요. 4000도 입력은 돼요. 힘이 계산될 뿐이지. 근데 우리가 뭐 한 2800 정도 접겠다 길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재료를 주겠다. 1.6T냐 1.6T냐 3.2T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제공하고자 하는 두께를 입력해 주게 되는 거죠. 지금은 1.2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알루미늄 22, 스틸 44, 스테인리스 77. 이거는 인장 강도예요. 일반 철판을 보통 우리가 44, 45라고 해요. 이 기준에서 스텐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위급으로 올라가죠. 거의 한 2배 정도? 그럼 이제 77을 보통 쓰는데 하독스라든가 좀 빳빳한 철판들 같은 경우는 88까지도 가요. 그런데 얘는 숫자가 기준이에요. 숫자가 무슨 얘기냐면 알루미늄에 44를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스틸 40이랑 똑같이 계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자분들께서는 보통 내가 알루미늄 찍는데 알루미늄 10 계열이냐 10 계열이냐 20 계열이냐 30 계열이냐 뭐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인장 강도를 계산해 주면 이 끝에서 자 1.2T 28mm를 12mm 접었을 때 24.7톤이 걸렸어요. 2800을 접을 때. 근데 제가 임의적으로 77을 한번 걸어볼게요. 그러면 곱하기 2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힘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라서 어떤 걸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힘을 높게 쓸 필요는 없죠. 그냥 내가 표준 44를 써도 되고 우리의 스텐을 일반적으로 쓰니까 뭐 스테인리스 77이나 55짜리를 넣어도 내가 그 힘만큼만 계산을 해줘요. 단 이제 스텐도 20 계열 있고 30 계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 계열이 더 뻗세요. 그러니까 보통 쓰는 게 아마 304일 거예요. 스텐 30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5로 두고 하는데 20 계열이 오히려 더 높죠.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이거는 이제 기본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작업자가 맞춰주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일반 철판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재질은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펀치 상부 구명을 어떤 걸 쓸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TPR5728-1을 제가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롤레리 거에서 TPR이 이 입력값들이 제가 이걸 똑같이 입력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꾹 누르면 다시 여기서 이걸 누르고 삽입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금형이 들어가요. 자 여기서 얘를 눌러버리잖아요.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얘가 도면으로 활성되는 금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락을 잠가놓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세팅해놨구나. 자, 이 펀치에서 내가 원하는 걸 누르고 삽입을 누릅니다. 그리고 밑에 다이도 내가 이 규격 번호가 있잖아요. 누르고 삽입을 누르면 들어가요. 그럼 내가 이제 원하는 금형이 이미 세팅이 된 거예요. 부용은 이제 멀티다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한다고 보면 부용이 1번일 때 16이고 2번을 누르면 35고 그러니까 이 부용음에 1, 2, 3, 4가 이렇게 돌려서 쓰는 것 때문에 부용 번호라는 게 있는데 이 싱글 다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잖아요. 여기 보면 1이라고 적어져 있죠. 여기는 1, 2, 3, 4라고 돼 있죠. 시계 방향으로. 이 부용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쓸 거니까 삽입을 누릅니다. 그러면 얘가 부용은 1개고요. 현재 12mm입니다. 라고 입력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태가 입력되면 기본적인 입력은 다 된 거예요. 그 다음 Y1 왼쪽 실린더 Y2의 오른쪽 실린더에 몇 도 찍을 건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가 135를 입력을 하면 Y2가 따라 들어가요. 그러면 13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35도인데 130도를 찍을 수도 있잖아요. 얘가 최대 편차가 10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125를 입력해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 얘기가 왜 이게 좋냐면 상향식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밖에 절곡을 못해요. 근데 얘는 여기서 접든 여기서 접든 여기서 접든 똑같 상관없어요. 다만 철판에서 나오는 어떤 공착감, 그 다음에 철판이 이렇게 뽑혔냐 해서 이렇게 절곡하는 것과 이렇게 뽑혔을 때 이렇게 절곡하는 것과 또 결 때문에 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작업자가 맞춰서 하는데 다만 그 각도 고정을 이 보정값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여기 파란불 들어와야 된다 했잖아요. 이 Y 값이 지금 현재 406.72가 요만큼 올라가 있는 거고 404.68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98.72까지 가야만 절곡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려와서. 그러면 이 Y2와 Y1 값이 각도가 다르잖아요. 자동 계산을 해서 얘가 그만큼 빼준 거예요. 네. 0.05에 보통 1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0.5도 차이가 10도 차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넣는데 다만 철판의 결에 따라서 왼쪽 각도가 나올 수도 있고 오른쪽 각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90도로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90이 안 찍히고 88, 90가 나왔어요. 철판 때문에. 그러면 Y1 아까 88 나왔잖아요. 그러면 5 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플러스 1을 입력하면 되고요. 여기는 90이 나와야 되는데 92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90도가 딱 떨어져요. 거의 뭐 0.5 정도 각도가 변해요. 다만 이 금형의 이제 달라진 마모성과 그다음에 이 부요의 연심률, 철판의 결, 철판의 두께 공차 이런 것들은 결국 이 보정값을 이용해서 맞춰주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여기다 입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얘는 이 각도를 자동 카운팅을 해서 입력은 하게 돼 있지만은 이렇게 되면 그 기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얘하고 얘만 손을 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Y1, Y2 각도를 맞췄어요. 자 Y1을 입력을 하면 135를 입력하면 얘가 따라 들어가요. Y2는. 그러면 내가 얘를 더 높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를 125를 입력하게 되면 Y1은 안 따라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반대로 125로 하고 싶고 여기를 135로 하고 싶다. 되죠? 그러죠. 보정값은 처음에 항상 세팅할 때 샘플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0을 넣고 적어보시면 얼추 답이 나올 거예요. 아 이게 높구나 세구나 이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90도를 입력을 하고요. X1은 R1은 백게이지예요. 제 백게이지가 앞으로 얼만큼 오냐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50mm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이 50mm까지 얘가 붙어요. 붙는데 우리 핑거가 잠깐만요. 이 50mm가 R103.4라는 거는 이 핑거가 1단 핑거가 있어요. 우리 핑거는 1단이 있고요, 2단이 있고요, 3단이 있어요. 자, 1단에 접을 때는 이 센터점의 기준으로 5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6mm를 접는데 08T를 접는다 칠게요. 이게 철판이 처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 밴딩 서포트, 이게 이제 베어링 서포트라고 하는데 누르잖아요. 2단으로 바뀌죠. 얘가 내려가요. 대신 30mm 빼주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mm니까. 그러면 제가 이 상태에서 눌러보면 얘가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철판을 대고 여기 아대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3단 아대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공간만 빼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500이다. 그러면 한 번 더 누르면 3단이 가죠. 얘가 내려가죠. 380까지 빼줘. 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380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 스트로크가 아까 원점 잡았을 때 자 550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쟤를 80점으로 낮췄잖아요. 자 제가 80점으로 낮춰볼게요. 강기적으로 80.5다.
40.5에 3단 핀. 550에 3단 핀 거를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기 3단 핀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800까지 찍을 수 있다는 눈가지가 제어가 되니까. 그거를 R값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기억해 놓으면 우리가 이 그냥 쓸 때는 몇 미리가 올라오는데 저걸 멀리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감이 와요. 그러면 80.5는 3단이고 그 다음 100점, 90점 얼마는 2단이고 일단은 100점 얼마니까 R값을 계산을 하고 어느 정도는 기억하면서 1단, 2단, 3단 내가 원하는 대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끝나요. 다음 오프닝은 우리가 지금 170 얼마로 이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 조그마한 브라켓을 접는데 다 왔다 갔다 불편하잖아요. 얘를 철판 두께보다 높게 입력하면 그만큼 내려갔다가 10mm만 뜹니다. 내려갔다 10mm만 뜹니다. 내려갔다 10mm. 이걸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브라켓 접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R밴딩이 있죠. R밴딩 할 때도 있어요. R밴딩 할 때 찍고 하면 패키지를 밀고 찍고 패키지가 밀고 이 구간이 30mm를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찍고 올라가고 이 스트로크가 짧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맥스가 몇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한 200을 넣어보잖아요. 판자도 가면 얘가 걸 거예요 아마. 최고는 208.8로 돼 있잖아요. 208이니까 얘 208 이상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일단 150만 할게요. 그 다음 이 힘은 얘가 1.2T에 Vում 12mm를 썼을 때 2800을 적기 위한 기본 계산값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이 인장간격에 곱하기 2라고 그랬잖아요. 요걸 보고 하시면 돼요. 자, 1.2T를 가지고 12mm V움을 접었을 때 8톤 걸리잖아요. 이게 1m당이에요. 그럼 얘가 아까 제가 2800이니까 8324니까 거의 얼추 비슷하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 계산값을 보고 내가 이게 일반 철판이니까 그러면 스테인리스는 곱하기 2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인장도 들어갔으니까 얼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보고 1.6 스텐을 가지고 10mm 접을 수 있을까? 보세요. 17mm, 17톤이 1m가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3m 접는다고 하면 곱하기 3을 하면 되고 거기에 일반 철판이니까 곱하기 2를 또 해줘야 되죠. 그러죠. 거기에 얘가 120톤이니까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억지로 넘길 수는 있어요. 넘길 수는 있는데 이제 금형이 소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보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이게 비싼 금형이고 비싼 클래프이기 때문에 트렁크나 이게 아마나 비싼 거 쓰실 분들은 무리하게 이런 금형에서 접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6T급으로 해가지고 40mm 구형 되잖아요. 이거는 되겠죠. 6T를 가지고. 그리고 스텐 3T도 뭐 12mm에다 15mm 찍는다 그것도 찍으셔도 돼요. 힘을 올려서. 다만 그 힘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이게 기준이다. 이게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들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라고 하지. 대신 날개가 좁은 것들은 이제 우리한테 한번 물어보셔도 돼요. 이게 돼요? 안 돼요? 물어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 기기가 금형이 여기 보면 1m당 50톤의 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50톤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4T를 가지고 4.5T를 가지고 32mm 찍어도 얘는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얘의 마모더가 얼만큼 변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부분적으로 찍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 힘은 그렇게 되고요. 이제 얘의 특성이 이제 이 크라우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실린더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3개가 들어가 있고 90도 찍는데 얘가 아무리 좋은 절곡기도 얘가 90도가 가운데가 안 나와요. 왜? 이 삼각형의 역학구조 때문에. 그래서 1.2T 2800짜리 길이를 가지고 12mm 찍었을 때 얘가 38이라는 비율, 38%라는 비율로 얘가 실린더가 살짝 올려줘요. 그러니까 얘 여기서 힘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90, 90, 94가 90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자동 계산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스텐은 좀 덜 그러지만 뭐 예를 들어 일반 철판 같은 경우 가운데 좀 얇은 경우도 있어요. 뭐 1.6인데 1.6, 아니 1.58, 1.58, 1.56이 나오는 경우에 그러면 이거 완전 뻗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올릴 수가 있어요. 50%를 써라. 뭐 100%를 써라. 그러면 얘가 100%만큼이면 얘가 더 많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가운데가
88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 값에서 크라우닝을 직진적으로 보고 물건을 보고 너무 약하다 그러면 올려주고 너무 세다 그러면 낮춰주고. 근데 거의 자동 계산에는 쓸 수 있어요. 근데 기준은 얼마야? 아, 얘가 톤수에 따라 바뀌어요. 예를 들면 3.2T에 그래서 32mm 비율을 쓴다고 쓸게요. 그럼 얘가 지금 115톤을 쓰잖아요. 크라우닝은 100%를 쓰라는 얘기예요. 스텐을 접어야지. 만약에 일반 철판을 알루미늄을 접는다, 바뀌죠. 크라우닝.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줘요. 해주고 직진들을 맡기고 우리가 세팅을 해왔고, 다만 철판에서 따라 들어오는 성질에 의해서 결정을 못하는 경우는 얘를 조정하면 돼요. 자, 얘는 오프닝은요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내가 몇 미리를 해라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건데, 몇 미리를 해라 말아라인데 얘는 톤수예요. 힘이기 때문에 몇 톤의 힘을 써라. 근데 크라우닝은 톤이 아닙니다. 비율입니다. 얘가 120톤이라고 해서 120톤이 아니라 얘는 밑에는 200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톤수의 한 3배수로 설계가 돼, 2배수, 2.5배수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럼 250톤이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요. 200톤이고, 왜냐면 이제 밑에가 변형 가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해놨는데, 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100%를 쓰느냐, 50%를 쓰느냐. 그러니까 내가 120% 입력해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100%, 30% 이게 퍼센테이지고요. 처음에 이제 기계를 쓰실 때 어떤 분들은 크라우닝을 안 써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프리 크라우닝이라고 해서 얘를 가공을 할 때 0에서 0으로 탁 치는 게 아니에요. 슬 가공하면서 여기를 0.1 정도 높여요. 여기도 0.1 정도 높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왜? 가운데가 처음에 안 나오게 되면 작업자들이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얘 조정할 데가 없잖아요. 옛날에 아랍타라도 쳤잖아요. 그러지 않는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이 가운데가 점점 죽으니까 이걸 쓸게요 하고 크라우닝을 0으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쓰다 보면 안 나오니까 내가 쓰겠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동 계산이기 때문에 작업자분께서 혹시 나는 크라우닝을 안 쓰다가 필요하면 쓸게라고 하면 저희가 이 기능을 꺼드립니다.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냐 안 하냐는 작업자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그 다음 공정지연은 1번 칼이 있고 2번 칼이 있다 쳐요. 자, 이게 지금 1번 구간이잖아요. 화살표 오른쪽을 누르면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돼요. 3번을 누르면 너 추가할래 물어보면 3번이 뜨고요. 또 추가할래 하면 이제 입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150도 입력하고 85mm 입력하고 추가를 누른다. 또 추가할 거야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자 1번, 2번, 3번만 할게요.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500을 접고요. 물건이 안에 500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접고 나서 그 다음 내가 80을 접어야 된다. 자동 계산했으니까 다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확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가 야 너 10초 뒤에 들어와. 그럼 절곡하고 나서 10초 뒤에 물건이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 이건 초에. 그렇죠. 얘는 이제 단위를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얘는 초. 그러니까 10초 뒤에 패키지가 움직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빼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오늘 확보했고, 두 사람이 한다 그러면 양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때 쓰는 거. 다음 핀치점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게 적은 게 있을 거예요. 핑거가 물건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핑거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물건을 여기서 적으면 얘가 꺾여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길 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물어라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0.5를 하잖아요. 철판 두께만큼의 0.5만 딱 물어요. 그리고 나서 일시후퇴 얘를 50mm 더 빠져. 여기가 한 40mm 된다고 치면 50mm 빠져. 그럼 얘가 50mm 뺏어져 버려요. 물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 철판이 1.6T로 입력을 했는데 1.2T로 입력을 했는데 얘가 1.2로 왔는데 철판이 실제로 1.18이나 1.16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못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판 두께만큼 계산해서 넣어라 이거예요.
그다음 뮤트점은 고소가강에서 저소가강으로 바뀌는 구간이에요. 얘는 밀리미터거든요. 왜 그러냐면 철판 필 때. 네. 철판 필 때 얘가 훅 내려와 버리면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판을 예를 들어서 한 10mm다. 그러면 10mm까지 얘가 내려와서 여기 10mm부터 천천히 내려오거든요. 그때 철판을 약간 필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뮤트점은 이제 처음에 제가 영업할 때는 상향식 쓰시던 분이 하향식 확 내려와 버리니까 무섭다고 이걸 쓰시더라고요. 근데 기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철판을 피시더라고요. 약간 눌러 떡받치 끝에 걸어가지고 그 뮤트점을 올리냐 내리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어요. 얘도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이제 옛날 기계 같은 경우에는 하향식이 내려와서 저속각 갔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찍는 만큼 내려와서 거기서 팍 찍고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절곡기가 하향식이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 구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유럽 기계나 뭐 어느 기계든 다 그게 전환점이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뮤트점 낮추게 되면 마지막 가압 지점까지 확 찍고 올라가 버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숙련이 된 다음에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뮤트점은 대부분 다 철판 필 때 쓴다. 그 다음 유지 시간은 스텐 20개를 접을 때 얘가 90도를 딱 접었는데 시간이 한 2, 3초 지나면 얘가 펴지려는 성질이 있어요. 스프링백이라고 하죠. 얘도 초거든요. 1초를 누르면 얘가 1초 동안 누르고 있어요. 펴지지 말라고. 네. 이 10초를 누르면 10초 동안 누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얘가 펴지려던 것도 덜 펴지게 되고 직진이나 어떤 각도에 대해서는 좀 더 유리하겠죠. 그때 쓰는 건데 기본값은 0.1이에요. 찍고 바로 올라가요. 그 다음 이제 저속 상승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저속 상승이에요. 내려와서 찍었는데 물건이 얘가 이만한 걸 찍었다 쳐요. 그럼 얘가 확 올라가면 물건이 확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저속 상승은 V홈에서 딱 찍고 나서 이 V홈 높이만큼의 180도가 되는 수준까지 천천히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건이 여기서 딱 찍히고 나면 요만큼 살짝 내려와서 잡을 수 있는 공간 시간을 주고 그때 쓰는 겁니다. 이 속도 기능 반복 방향 내츠갈은 안 써요. 이 속도는 절곡 속도로 얘기하는 거고 이 기능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에어 실린더가 들어간다든가 뭐 별도의 특수한 기능들이 들어갈 때 쓰는 거고 반복 방향도 대부분 다 1이 기본이에요. 3번 찍고 다음 공정 넘어가라. 예를 들어서 3번에서 제가 여기를 3을 하면 이 공정만 1, 2, 3, 3, 3 1 1, 2, 3, 3, 3 1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2를 찍으면 1, 2, 3, 3 1 그러니까 반대로 넘어가는 거죠. 두 번. 그렇죠. 반복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왜? 다음 공정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건 있겠죠. 이 절곡이 여기 한 번 접고 여기 한 번 접는데 똑같으면 그렇게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건데 보통 이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그것만 다르죠. 자, 이게 기본 값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절곡을 해보지만은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다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절곡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터치가 이렇게 이거 하면 1번으로 하고 4번에서 옆으로 넘기면 추가할 거냐 앞으로 넘기면 앞으로 와 계속 이게 넘길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근데 앞으로 넘어가는 거는 추가가 안 되는데 뒤로 넘어가는 것들은 4에서 추가가 돼버려요. 아시겠죠? 자 다시 설정에서는 내가 데이터 값을 입력한다. 수동에서는 내가 원점 값을 입력한다. 원점 값을 잡고 원점 값을 조정하고 반자동은 한 칼만 반복 절곡을 한다. 그 다음에 자동은 1, 2, 3, 4, 1, 2, 3, 4 내가 원하는 칼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그럼 보통 반자동에서 한 칼 접어보고 샘플링해서 보조값도 두 칼 접어보고 샘플링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절곡값 잡았으면 1, 2, 3, 4, 1, 2, 3, 4 가는 거죠. 그리고 차에서도 예를 들어서 4인데 이게 4인데 첫 공정 바로 가고 싶어 그럼 계속 넘길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자동에서 나중에 8공정 있어요. 뭐 앞에 계속 가기 힘들잖아요. 퍼스트 밴드 자동에서 첫 공정 하면 1번 딱 넘어가 버려요. 거기서 껐다 하시는 거예요. 설정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동 원점을 잡고 반자동은 내가 한 칼만 접는 거고 해당 칼에 자동은 1번, 2번, 3번 순서를 하는 거고요. 얘를 샘플링을 다 하고 나서 오늘 작업 다 했어요. 근데 내일도 작업을 해야 돼요. 컴퓨터 꺼야 돼요. 근데 얘를 내일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아니라 얘를 누르잖아요. 너 뭐라고 저장할래?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오늘은 22년도 10월 샘플 입력을 하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어디서 보느냐? 프로그램 리스트에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얘를 한번 이런 식으로 누르면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 2, 3, 4, 5 순서대로 가고 A, B, C, D 이제 한글은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입력이 되니까 이게 이제 늘어나면 여기 스크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롤이 있거든요. 내려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결국 프로그램 리스트예요. 그 다음 한 번 더 누르면 얘 오른쪽에 누르면 바이 리스트, 펀치 리스트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 금형을 다 입력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금형을 불러다 쓰면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건데 여기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펀치 리스트가 뜨고 여기를 누르면 바이 리스트가 뜹니다. 다음에 이 두 개는 거의 쓰실 일은 없어요. 이 C는 이제 전체 보정값이 어떤 거냐 이런 건데 이것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쓰고 나서 내가 어떻게 자르겠다가 알면 그 다음 이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번을 이제 작업을 하고 4번 해가지고 65mm 해가지고 이렇게 접었어요. 근데 이제 접다가 나 2번 구간이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휴지통을 누르면 해당 공정이 지워집니다. 해당 공정이 지워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1번, 2번, 3번인데 2번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1번, 3번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2번에다가 0을 넣으세요. 반복 방향에다가. 그러면 자동에서는 1번, 3번, 1번, 3번만 가요. 그러니까 이 반복 방향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다시 1을 넣어주면 회복이 되겠죠. 나 화살표는 앞으로 가라, 뭐 뒤로 가라, 뭐 이런 거고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물론 마지막 번호에서 추가가 되면 추가가 되는 거고 이게 답니다. 그리고 홈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아까 그것들이 늘어져서 이렇게 나와요. 리스트, 프로그램 갈래, 펀치 리스트 갈래, 다이 리스트 갈래. 그러면 펀치 리스트 가고 싶으면 펀치 리스트 가면 되는 거고. 그러죠. 홈으로. 근데 이제 이건 잘 쓰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설정에서 이게 갔다 왔는데 이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새 프로그램 가세요. 예스 누르면 마지막 작업했던 금형만 뜨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지워져 버려요. 그러면 나는 2008년 왜 이 새 프로그램 뜨는데 얘가 이렇게 안 바뀌냐면 금형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금형을 잘못 입력할까봐 얘네들이 네 마지막 작업에 그 금형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를 입력하셔서 쓰시면 되고 다시 44 해서 여기 쓰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눌렸다 그러면 한자동을 눌러서 첫 칼을 누르면 내가 이제 오죠. 그럼 현재 값이 150mm에서 연식률이 0 외경이기 때문에 1.2에 대한 연식률 얘가 계산해서 148.67이 온 거고 이 높이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103.4가 온 거고 이때 반자동에서 유화 분자가 많이 돼 있겠죠. 이 상태에서 자 설정 갔다가 반자동이나 자동 오잖아요. 그러면 PM0000 스타트 누르기예요. 그럼 얘가 하늘 버튼을 한번 밟아주면 PM0001로 뜹니다. 이때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누르는데 한 번 눌렀을 때 바로 돼야 되지? 이건 안전장치인데 최소한에. 왜냐면 금형을 잘못 입력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첫 칼을 봤을 때 잘못했네 이것보다는 한 단계를 필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팅을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설정 갔다가 반자동으로 오면 PM000의 스타트 누르기잖아요. 녹색을 눌러줘도 바뀝니다. 내가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입력하고 누르고 바로 하셔도 되고 한 번 맞고 한 번 더 하셔도 되고 두 가지 신호를 둘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준비가 되면 얘가 녹색으로 바뀌어요.
이 이제 클램프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 클램프는 유압 클램프예요. 만약에 이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유압을 누르잖아요. 그래서 한자는 눌러도 안 내려가요. 왜? 꺼져 있기 때문에 악물 풀면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유압 정지 누른 상태에서 클램프를 눌러주고 클램프 같은 상태에서 유압 정지 누르고 발자국 눌러줘야 얘가 그 다음 실로 넘어가요. 아시겠죠? 자, 이제 금형을 교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금형을 이제 누른 상태에서는 얘가 지금 유압을 압력을 준 거예요. 그러면 얘가 빼고 싶어도 안 빼요. 그러니까 장갑이 회전처럼 강화하는 거. 여기에서 내가 오늘 굳이 하나만 불 꺼져도 얘는 안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풀면 펀치예요. 이게 다 이거 펀치예요. 얘가 움직여요.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누르면 빠지고 누르면 빠져요. 다시 누르면 자, 제가 근데 아까 시간이 걸린다 했잖아요. 눌렀어요. 얘가 잠그는 것까지 잠가요. 근데 빠지는 게 유압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누르면 얘가 바로 안 빠져요. 이제 천천히 움직일 때, 그러니까 열어놓고 한 1초 정도 기다리면 얘가 압력이 빠지거든요. 빠진 상태에서 누르고 이제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누르고 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좀 갖고 해야 돼요. 이건 유압이기 때문에. 대신 조립하는 게 쉽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요. 자, 다시 누르면 얘가 풀리고 다음 풀 때도 마찬가지로 풀고 나서 얘는 옮길 수는 있어요. 좌우로. 그러면 압력이 빠지면 그때 내리는데 얘 뒤집어서 꽂을 수도 있어요. 뒤집어서 이 상태에서 그 센터점은 그게 맞는 똑같죠? 똑같고. 네. 그게 이제 얘의 장점인 거죠. 그리고 다시 풀 때도 이제 뒤에 단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 이제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안전하게 쓰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세이프티 클립이라고 얘가 딱 걸려야 돼. 이게 한쪽이 안 걸리면 안 됩니다. 이거 밑다이도 마찬가지예요. 다이도 이 여기 보면 핀이 있어요. 이 핀이 다시 눌러볼게요. 얘가 이제 튀어나오거든요. 네. 안 나와요. 안 움직이는데 누르면 얘가 이제 빠져요.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옮겨서 내가 원하는 만큼을 이대로 가지고 옮기면 되고. 자, 주의사항. 절대로 안에 에어를 보면 안 됩니다. 에어로 보면 안 돼요. 이 핀이 박혀버려요. 그래서 에어 청소보다는 그 호루 얇은 천 가지고 막대기에서 쓱 바닥만 쓱 닦으시면 돼요. 절대 에어를 보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뒤집을 수도 있고 안 뒤집을. 근데 보통 이제 금형 같은 경우 이 앞에 로고가 나온 걸 가지고 하니까 그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요만큼 이제 놓고 나 요만큼 놓겠다, 요만큼 놓겠다, 이제 밀겠다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금형 높이가 똑같으면 접고 하면 높이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금형 높이 똑같아요. 하나는 놓고 하나는 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거의 금형 높이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금형을 다 빼서 교체해서 쓰시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주의사항, 에어는 절대 불면 안 된다. 안에 청소할 때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펀치를 할 때는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이 압이 다 빠진 상태에 완벽하게 빠진 상태에서 놓고 뺀다. 됐죠? 요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노멀 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90도, 130도, 170도, 179도부터 얘가 각도가 세팅되어 있는 얘가 84도까지 돼. 얘가 28도잖아요. 육금형이 28도를 꽂으면 맞겠지만은 얘는 28도, 29도까지 가능한 거죠. 저기는 아까 86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밑에 84라고 했어요. 얘는 84도까지 절곡할 수 있는 애예요. 그러면 179도부터 84도까지 하는데 그걸 노멀 절곡이라고 하고요. 앞창 누르면 얘가 이 R 밴딩을 몇을 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자, R 밴딩이
이런 알밴딩이 있을 거고요. 이런 알밴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가 90도로 보고요. 얘는 135도 정도 본다고 칠게요. 이걸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90도를 입력할게요. 반경은 이 R값이 몇 알로 찍을 것이냐예요. 몇 알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R값이 R. 이 R값을 나는 30R을 할래. 그 다음에 이 랭스, 길이는 자, 몇 피치를 찍을 것인가? 몇 피치를 찍을 것인가? 나는 10mm 피치로 찍을래. 그 다음에 X축 수치는 얘가 철판을 밀어 넣으면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찍는 첫 칼이에요, 첫 칼. 여기. 그럼 나는 100mm서부터 할게 라고 하고 확인 누르면 얘가 자동 계산이 됩니다. 아 그러면 30알을 찍는데 10mm로 접고 10mm씩 네. 접는데 접으면서 30알이 되면 이게 밀려 나오지는 않고. 그렇죠. 밀려 나오진 않죠. 왜냐면 얘는 무조건 세 구간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세 구간이냐면 근데 이제 이건 해야 돼요. 왜냐면 자재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철판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반드시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몇 번을 반복을 해라라가 자, 얘는 첫 번째 칼과 세 번째 칼은 각도가 무조건 똑같아요. 왜냐면 마지막에 이 R값에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 똑같으니까 여기를 몇 번 나눌 거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2번에 보면 반복이 4번이 돼 있어요. 그럼 수치로 이 50R을 만들기 위해서 몇 번 찍어라가 4번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5분이 15를 주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올라갔다 15만 나오고 올라갔다 15만 나오고 그럼 패키지가 거기서 왔다 이렇게 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C가 커브드 밴드예요. 곡선 절곡이라 그래서 C가 커브드 밴드예요. 그러면 얘에다가 90도를 입력하면 안 찍히는 거예요. 에러를 띄워요. 야, 나는 이거 찍어야 되는데 왜 자꾸 90도를 입력하라 그래?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 이렇게 찍는데 그래서 이렇게 찍고 싶어요. 근데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가 90도가 아니라 110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첫 칼하고 마지막 칼을 바꿔도 되지만 어쨌든 얘가 얼마큼이 덜 꺾여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번 구간에서 얘다가 덜 꺾였으니까 마이너스 뭐 한 1도를 준다든가 그럼 얘가 오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얘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럼 여기가 뭐 88도예요. 그러면 플러스 0.5씩을 더해서 몇 칼씩 나눠라. 그러면 얘가 반복하면서 얘가 펴지는 절곡을 하겠죠. 내가 계산한 것보다는. 왜냐면 자재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때 쓰는 거예요. 그럼 반복을 0.5를 더 플러스 시켜서 실제로는 162.5를 4번 찍어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칼과 3번 칼이 똑같고 2번은 나눠서 찍는 건데 이게 C면 압착 롤러, 원형 그러니까 R밴드가 되는 거고 요 압착 롤러를 아까처럼 1번, 2번, 3번, 4번에 데이터 입력해주면 얘가 기본 계산을 하는데 샘플링을 해보고 아 얘가 여기가 너무 오갔구나 더 벌었구나를 그때 계산하면 돼요. 다음 연타라는 거는 해밍이에요. 해밍 180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각도가 0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스페셜 버전 중에 뭐 반응인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R밴딩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걸 각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리터닝 뭐 압착 밴드 뭐 그런 영어인데 어쨌든 여기가 0으로 바뀌어요. 여기다 90도 입력하면 또 에러를 띄웁니다. 나는 압착을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왜 자꾸 또 90도 찍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자꾸 그래서 R인지 C인지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일반 노멀로 바뀌어버려요. 이거를 보고 찍어야 돼요. 어떤 분들 R에다가 혹은 C에다가 보시다니까 이거 프로그램이 자꾸 에러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프로그램 멈춰요. 나는 자꾸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거 왜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진을 저한테 찍어 보내주면 우리가 알려준다고. 아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게 뭐가 잘못 입력돼 있어요 라고 얘로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다음 기계를 쓰다 보면 이 부분에 에러가 띄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뭐 Y1 팔로우 에러, X1 팔로우 에러라고 뜨는데 어느 구간에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쓰시지 마시고 전화를 하시면 돼요. 전화를 하면 되는데 자 이게 아마 반작업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노멀 배팅이 안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상태에서 에러를 자꾸 띄우면 안 돼. 왜냐면 압착 밴딩에서 얘가 빠져줘야 되는데 여기 안에 그냥 부딪히니까 바로 알람이 띄우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알람이 뜨면 우리가 여기서 뭐 빨간색 버튼을 보면 알람을 해제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실린더가 예를 들어 슬라이더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 얘를 누르고 밟아버리잖아요. 실린더가 훑어버려요. 항상 얘는 얘 꺾여 있잖아요. 한쪽을 내려줘야 돼요. 내려주고 올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이제 모르시잖아요. 이게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에러가 뜨면 전화를 하세요. 아 이게 기계가 좌우가 틀어져 있고요. 사실 너무 많이 여기가 높아요. 여기 낮고요. 화면만 봐보니까 자꾸 이쪽만 내려요 하면 우리가 솔루션을 줄 거예요. 뭐 테스트 페이지 들어가면 해라. 그건 이제 우리가 할 몫이기 때문에 어쨌든 에러가 뜨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항상 때려놓고 수동을 어깨 올려버리면 실린더가 이제 흘러내리게 돼요. 벽을 스쳐버리고. 그러니까 상향식하고 하향식하고는 차이가 상향식은 실린더가 3개이기 때문에 센터에서만 잡으니까 꺾이더라도 덜 꺾여요 얘네가. 그냥 가운데서만 잡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어느 쪽에서 꺾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꺾어버리면 우리가 복구를 해줘야 돼요.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하면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만 쓰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난다면 항상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고 에러가 뜨면 에러가 어떻게 떴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아 이게 실린더가 꼈구나 혹은 아 이게 한쪽으로 쏠려버렸구나 이런 우리가 알면 답을 드리는 거죠. 아까도 클램프가 이게 돼 있는 상태에서 유압을 안 주고 standard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PM201이 내려가는 거지. 얘가 만약 해지가 돼 있으면 내려가고 싶어도 신호를 주고 싶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다 돼 있고. 꺼져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든 가네. 네, 올라는 가죠. 피해야 됩니다. 내려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 기계가 이 안전공간에서 나오면 이 안전기를 봐요. 안전기가 본다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기 불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어떤 불 다 들어와 있어요. 불 몇 개예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8광축짜리거든요. 이게 8광축짜리라 해서 빨간불이 8개가 아니에요. 얘를 제외한 이게 8개짜리예요. 그러면 여기가 녹색불일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쓰다가 얘를 쳐버리면 얘가 빨간불이 들어오나 정렬이 안 됐다는 얘기. 이것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 이걸 봐요. 이걸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시작으로 안 내려오고 근데 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안 내려오잖아요. 작업을 해야 돼요. 공단에서 나오는 것만 체크를 하면 자, 보시면 일자도 일자 드라이버가 있어요 혹시? 네, 작은 것도 돼요. 아, 이 정도면 돼요? 올라가? 여기 보면 이걸 돌릴 수가 없어요. 이걸 들어가는 상태에서 여기 열어요. 열리죠? 여기 보면 우리가 스위치를 해놨어요. 끌 수 있게끔. 안전기가 저 뒤쪽에 보면 여기도 있어요. 이쪽에 있고 이게 아까 같이 그 저기에 돼 있어야 켜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사장님 유압 운전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갔어요. 앞에 안전기는 탐지가 되면 안 내려오게 돼 있고요. 뒤에 안전기는 사람이 들어가면 꺼지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 켰을 때 저 전원의 흰색 버튼 안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양 사이드 안전으로 열려서도 그러고 여기 물건이 어느 수밖에도 그래 막
눌러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안전기 잘 닦아져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이게 뭐 물건이 저렇게 뒤에 세워놨다가 쏟아져가지고 여기를 가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살려놓는데 안전기 보면 거미 구조가 있어요. 지금 둘 다 유효예요. 살려있으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공단 가고 나면 얘를 무효로 해주면 그냥 내려와요. 감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우리가 해준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해준 게 아니고 여기서 알아서 하신 거예요. 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해놓고 공단이 올 때 무효로 해놓고 이걸 열어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열어보진 않거든요. 이게 뭐냐고 몰라요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다음에 이 절곡기 보면 양쪽에 이게 유압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기름 떨어져 있죠. 그래서 흘러서 떨어지는 건데 이걸 하루에 겨울에는 한 번만 주시고 여름에는 한 두 번 정도 주시면 돼요. 얘가 이제 여기에 타고 다니는 기름이에요. 근데 얘를 주면 얘가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그럼 기름이 쭉 빨아들여서 위 기름 채우고 밑에 기름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일로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접촉면을 원활하게 해준 윤활유, 엔진오일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표본상은 하루에 3번을 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에 3번 줘버리면 뭐 의미는 없어요. 뭐 안 주는 것보다 낫긴 하겠지만은 이건 이제 유압류만 계속 써버리니까 이건 습동류인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아니면 하루에 한 번만 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에서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빡빡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주면 출근할 때 주면 야 기름 타고 내려오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쪽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백게이지 쪽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 백게이지는 장관님 어디에? 뒤쪽에 좀 풀어주실래요? 알았어, 잠깐만. 가만히 있어. 됐어.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놓고 쓰겠죠? 이렇게 놓고 쓰는데 나는 여기가 100mm가 나와요. 저거 찍으면 100mm가 잘 나와요. 근데 얘가 102mm가 나오고 여기 103mm가 나오네요. 그러면 네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핑거는 두 가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 바가 틀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얘가 틀어졌나 개별적으로 틀어졌나 확인을 해야 돼요. 그 확인하는 방법은 버니어 있죠. 여기 있어요. 네. 찍었는데 이걸 찍어볼게요. 이렇게 되고 여기 되잖아요. 그럼 현재 이게 몇 밀리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쭉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쭉 재보면 똑같죠. 그러니까 얘랑 세팅이 완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얘가 휘었다고 볼 수 있죠. 개별 핑거가 다르다고 하죠. 그러면 뒤에 한번 봐봐요. 아니, 골로. 안으로 들어가요. 볼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풀어서 앞뒤로 당기면 됩니다. 그런데 얘를 갖고 와봤던 제가 60이 나왔는데 여기가 63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얘 틀어진 거 어디서 조절하냐? 얘로 조절해요. 이 네 개를 들고 앞뒤로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컨트롤에서 가장 큰 사치에다가 놓고 세팅을 해도 되겠죠. 자, 제가 컨트롤을 입력했는데 62가 나왔어요. 근데 저쪽 가니까 62가 나오고 여기에 64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틀어진 게 아니라 여기가 들어진 거예요. 그때는 이걸 4개를 살짝 풀어가지고 얘가 앞에도 있고 그거를 잠그면 얘가 뒤로 딸려 들어오고 앞에 잠그면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잠그면 앞으로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이니까 64를 60을 당겨주는데 한 핑거를 가지고 누가 이걸 해주면 살짝 당겨가지고 여기 다시 가요.
이제 아재 안 맞는 거는 맞춰서 쓰는데 그 안 맞는 거를 하냐 핀 거냐를 보고 자 얘가 왔다 갔다 했는데 70, 60 그대로 60이 잘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얘는 64하고 66이고 68이에요. 얘가 점점 더 세팅이 필요가 돼요. 그래서 다시 얘를 한 지점에 자 얘를 여기다 놨으니까 60을 놨으니까 그러니까 61을 놨으니까 여기다가 60을 맞춰주고 여기를 61 맞춰주고 얘를 62로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좌우 센터 재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여기 이 기계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는 LM이기 때문에 휠 수가 없어요. 갖다 때려박지 않는다. 때려박아도 아니에요. 얘는 LM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쓰다 보면 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 돌리거든요. 그럼 얘도 앞으로 당겨졌는데 얘를 못 당기니까 얘를 당긴다고. 그 세팅이 많이 어려우시면 이제 우리한테 AS를 우리가 와서 해드려요. 다시 세팅을 해드려요. 근데 기계를 쓰니 뭐 2, 2년도 안 돼가지고 이게 상관이 효과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걸 제작을 했을 때 핀을 교정을 해서 제작을 하지만은 이게 안 맞다고 하는 분들이 이거는 물건의 핀이라는 걸 이걸 보고 걱정하시면 되고 위쪽에 아까 말한 그 가이드 기름이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타고 얘로 들어와서 빠져서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기름 이렇게 샜어 이거 아니에요. 가이드 기름입니다. 한 번씩 닦으시면 되고 이 기름도 한 번씩 넣으시면 되고 패키지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좌우 잡으면 돼요. 핑거 개별 핑거는 얘 핑거가 그렇게 쓰시면 돼요. 얘는 제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필요 없으면 제껴서 쓸 수도 있고. 기계의 기본적인 세팅이나 사용 방법은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샘플 돌공해 보고 어떻게 쓰는지 이제 보기만 하고 저희는 이제 실수할 거예요. 일단 앞으로 가시죠. 여기서 또 구리수 주입하고 이런 거는 여기 보면 있어요. 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도 여기 있고요. 안에도 있고요. 있는데 앞에. 필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한다 생각하시고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청소는 한 번씩 해주는 게 맞는데 저런 데는 에어로 불러도 돼요. 여기만 안 불면 돼요. 클리퍼만. 그럼 이제 금형 좀 입력하고 우리가 결국 실제로 해보고 그리고 하나 조금 더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바로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안 가고 그러면 금형 입력을 해드리고